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부는 세제 대출 측면에 투기 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 그리고 전세 대책 등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진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 요인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 시장 안전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주거 복지, 소득 형평, 근로 의욕, 사회 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히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의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절차의 간소화, 적극적인 규제 혁파 등을 통하여 그간의 공급 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도의 패스트트랙 제도의 마련, 그리고 추가적인 신규 택지 확보를 통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 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 SH 등 공공주택 공급 기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의 공급 방식에 비하여 평균 재건축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절반 수준 이하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는 고강도 시장 안정 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결연한 의지, 그리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마련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획기적인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가와 최근의 이례적인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 기반도 확충하였지만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 호, 서울 30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30만 호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호의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 공급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에만 지하철역이 307개, 역세권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들이 많습니다. 분당 신도시만한 면적의 서울시 중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과 상가들이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제한되어 통합적인 개발이 어려우나 주민들 간 합의가 어렵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도 정비 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주택 공급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절차는 크게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지구 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뿐만 아니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는 기존보다 10%에서 30%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새로 건설되는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건설 기간에는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세상인과 공장주에게는 임시영업시설 조성, 공장 이전 지원, 영업보상 등 촘촘한 이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의 땅은 재탄생할 것입니다. 역세권은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중공업지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주거공간과 함께 공급됩니다. 저층 주거지는 쾌적한 주거 여건이 갖추어진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거듭납니다. 정비구역과 도시재생사업지도 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더욱 풍부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공공주도의 성공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 원너스와 마리나베이 샌즈, 영국 도클랜드, 파리 라데팡스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릉마루, 관악 강남아파트, 천호 1구역,
성남 중1구역 등이 대표적인 선도 사례입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 내지 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일반 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 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 호재를 노리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지구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지분 쪼개기 등 우회 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 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도 공공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학진 서울시 행정 2부 시장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함을 서울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주도로 대도시권 내에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수단을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의 정비 사업 방식과는 달리 기성시가지의 공공참여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도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 공급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역을 주택 개발 가능 대상지로 상정하고 있고 공공주도 개발에 대하여 많은 특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많은 주택 공급이라는 당면한 정책 목표와 우리시 도시관리 정책 방향 및 도시계획 체계가 조화를 이루고 집가 상승, 무분별한 개발, 주민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심 공공주택 봉합 사업은 한시적 제도로 도입하는 등 그동안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신규 제도가 서울의 도시공간 질서의 큰 틀 하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입법 과정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이번에 도입되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등은 기존 정비구역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우리시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와 병행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신속한 지구 지정은 물론 인허가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자분들의 질의를 사회자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질의가 우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3건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경제 최진석 기자가 물으셨습니다. 신규 택지 26만 가구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정도 물량이면 4기 신도시로 봐도 되는지요? 질문입니다. 네, 이번에
신규 택지로 26만 호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아마 물량 때문에 또 새로운 또 신도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미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이번에 발표하는 물량이 3기 신도시에 이제 추가된 물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대부분의 입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아주 미세하게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마지막으로 지자체와의 이제 아주 완벽한 합의를 위해서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두세 차례 나눠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이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뉴스원의 진희정 기자가 주신 질문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그동안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 40 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 분양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기준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대책으로 도심에서 공급되는 물량에만 한정돼서 적용되는 것인가요? 네, 이미 기존의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청약 저축이라든지 또 부금을 통해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번에서 특별한 이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는 주택 공급 기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물량들은 당초에 우리가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민간 분양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분양 방식을 공공 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민간 분양 방식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서울에서도 특히 이제 도심에서도 저렴한 공공 분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3년간 서울에서는 공공 분양 물량이 5%도 되질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대기를 해도 공공 분양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또 그나마도 이 특별 공급 물량으로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 물량이 적고 또 일반 주택 물량이라도 또 오랜 기간 동안 점수가 누적된 분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30, 40대 분들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 40대에게도 추첨의 방식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이번 공급 기준의 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일보 강진구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에선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번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공공 재건축에서 적용하는 재건축 초과 부담금은 조합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는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고 또 공공복합사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고 공공주택특별법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재건축 사업, 즉 민간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는 제초안이 이번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재건축 초과 부담금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잠시 후 11시부터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